과연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 인류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SF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우주망원경과 탐사선들을 보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FO를 목격한 적이 있나요? UFO는 미확인 비행물체,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UFO라는 단어의 의미가 외계인이 탑승한 비행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뭔지 모르겠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단어는 그게 헬륨이든 풍선이든지 드론이든지 촬영된 시점에서 확실하게 식별이 안 된다면 이 모든 것을 UF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한 영상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UFO의 생김새에는 원반형, 삼각형, 시가형, 도넛형, 구체형, 원추형, 실린더형, 럭비공형, 다이아몬드형, 날개 달린 원통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럿으로 분리되었다가 합쳐지거나 길이나 형상이 바뀌는 부정형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UAP 연구에서는 2017년에 미국 국방부가 전투기에 포착된 화면을 토대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UFO 연구를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예산 지원만 중단됐을 뿐 연구는 최근까지도 계속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 특히 군대는 무언가 자국 안보에 관련이 있거나 위험이 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냉전 시대에는 CIA에서 초능력자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현재 나사에서 워프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전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군은 혹여나 UFO라고 알려진 것들이 실은 미국의 적국 등이 개발한 신무기이거나 비밀작전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UFO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만 UFO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서도 UFO를 발견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오umuamua 시가형으로 생긴 성간 천체입니다. 성간 천체라는 말은 태양계 내부에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바깥의 외계에서 유입되어 온 것이란 의미인데요. 기존의 혜성이나 소행성 등은 모두 태양계 내부를 공전하는 천체이지만 오umuamua의 경우는 그 존재가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성간 천체들은 둥글둥글한 원형 천체들인데 이 오umuamua는 시가형으로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모양입니다. 우리 인류가 우주로 보낸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발견했는데 이 사진은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직접 찍은 오umuamua입니다. 첫 발견 당시에는 혜성으로 판단되어서 2017 유언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나 혜성 코마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으며 명칭도 A2017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혜성에서 소행성으로 재분류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첫 발견 당시에는 혜성으로 판단되어서 2017 유언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나 혜성 코마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으며 명칭도 2017 유언이 되었습니다. 오umuamua는 하와이어 우와, 무아를 두 개 연결해서 만든 이름으로 의미는 먼 곳에서 찾아온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초기에는 아서 시와 클라크의 소설 라마와의 랑데부에서 따온 라마라는 이름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오umuamua가 처음 발견될 당시 지구 근처에서 44.2km/s라는 무지막지한 속력으로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착했는데요. 이후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검은 고자리 방향에서 60만 년 걸려서 태양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60만 년 전에 베가는 현재 관측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본래 어떤 항성계에서 기원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계에서 보낸 UFO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이들 중에 하버드의 스미스소니언과 천체물리학센터의 에이브러햄 러브 교수와 슈무엘 비알리,
박사연구팀은 오umu아무아는 어쩌면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의 경우 최근접 거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근일점을 통과한 후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데 오umu아무아는 그와 반대로 더 빨라졌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오umu아무아는 태양과 수성 간 거리보다 더 가까이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혜성처럼 증발하는 물질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천체의 기원은 항성에 매우 근접해서 돌다가 그 중력에 의해 파괴된 행성의 파편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장단축 비율 때문에 백색 외성의 조석작용에 의하여 길쭉하게 늘어나면서 파괴된 행성의 파편이라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오umu아무아는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탈출했기 때문에 직접 탐사선을 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천체는 2018년 11월 14일 보도에 의하면 발견 2달 만에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결과 표면에서 가스가 분출되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천체나 UFO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계 생명체가 사는 외계 행성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거의 200조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말은 약 20만억 개의 행성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과연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 인류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외계 생명체가 거주할 만한 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디락스 존.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생명체가 거주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항성과 행성들의 공전주기, 주변 항성의 유형, 대기 조건, 온도, 범위, 물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보통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는 행성들이 충족할 수 있는데요. 골디락스 존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으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는 우주 공간의 범위를 뜻하는 천문학 용어입니다. 이 골디락스 존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행성계 차원이며 두 번째는 은하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영역 안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은 생명체의 거주 가능 구역일 수 있는 1순위 후보이며 우리 지구와 비슷하게 생명체를 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항성계 안에 있는 항성 주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나 큰 규모의 은하 내에 있는 은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경우 금성이 태양계 골디락스 존의 안쪽 경계선에 걸치고 화성이 바깥쪽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은 골디락스 존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암석 행성이어야 하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대기압과 대기 구성 역시 적절해야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행성의 내부 에너지가 생명체 탄생과 진화를 거듭할 만큼 오래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성이 일정 크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체의 치명적인 우주 방사성 입자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속에서 골디락스 존의 환경을 갖춘 항성은 수천억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수천억 개의 행성 중 가장 유력한 항성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그 주인공은 트라피스트 1입니다. 트라피스트 1은 물병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2018년도에 사진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항성의 광량이 너무 낮아 픽셀 단위밖에 찍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거리는 태양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으며 M8V의 초저온 적색 외성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보면 이 적색 외성은 아주 작은 항성입니다. 이렇게 작은 항성치고는 보기 드물게 많은 행성들이 공전을 합니다. 트라피스트의 항성은 태양과 비교해봤을 때 밝기는 0.05%, 질량은 8.9%, 그리고 반지름은 11%입니다. 목성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질량은 84배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작은 항성은 적색 외성 중에서도 매우 보기가 드뭅니다.
이 트라피스트 적색 외성이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적색 외성이 아니라 갈색 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2015년 이 조그마한 적색 외성에서 외계 행성이 3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세계가 놀랐는데요. 2017년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후속 관측으로 행성 4개를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적색 외성에서 역대 최다인 7개의 외계 행성을 가진 행성계로 밝혀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행성은 발견 순서에 따라 B에서 H까지로 명명되었습니다. 모든 행성이 지구형 행성이며 그중 D, E, F, G는 모항성의 골디락스 존 안에서 공전하는 점까지 추가되어 외계 행성 분야에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외계 생명체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이 트라피스트의 행성들은 모항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비해 행성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다란 행성에서 다른 행성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사 유튜브 채널에서 360도 뷰로 상상도 영상을 제작해 올려두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모든 행성은 지구형 행성으로 목성형인 가스 행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생명체 존재 조건 중 하나인 암석형 행성이라는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도에 나사에서는 트라피스트-1이 태양계 이외의 행성계 중에서는 가장 자료가 잘 알려진 행성계라고 말할 정도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모항성을 공전하는 이 7개 행성들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은 트라피스트-1, 이 행성과 트라피스트-1, F 행성입니다. 트라피스트-1, 이 행성은 모항성에서 4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골디락스 존 안에 존재하는 2번째 행성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트라피스트-1 행성계에서 가장 지구와 비슷할 만한 행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량, 밀도, 중력, 반지름 등이 지구와 비슷한 편에 속하여 행성 초기 생성 시 물의 양 등 조건이 적당하다면 적절한 대기와 기온, 무엇보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상당히 살만한 행성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트라피스트-1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우선 관측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 행성은 트라피스트-1, F 행성입니다. 모항성에서 5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골디락스 존 안에 존재하는 3번째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특징은 지구와 크기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모항성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플레어로 인해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이기도 합니다. 이 행성은 분석상으로 단단한 핵 위로 수분 대부분이 구름 형태의 미세한 액체로만 존재하는 일종의 미니 해왕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는 이 행성들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로 본다면 외계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환경인 행성의 조건들 중에서 좋은 소식들과 또한 나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모항성과 모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들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들이라 할지라도 모항성으로부터 직접 받는 복사선의 양이 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바다나 대기를 통한 열의 순환이 적다면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끓어오르고 반대쪽은 얼어붙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설령 에너지 순환이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순환이 기온을 평균적으로 유지시킬 정도로 강력하지 않은 이상 온도가 적당한 행성의 석양지대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우리는 그 광활한 우주를 망원경과 탐사선을 보내 탐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우리 인간이 직접 탐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 광활한 우주를 극히 일부분만 탐사했지만 앞으로 더욱 넓은 우주를 관측하고 탐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